내가 없어야 돼 무대 위에. 반대로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후배들이 되게 따르고 믿음을 갖는 그런 선배가 였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잘 따라주면 뭐 감사한 거죠. 어. 아무튼 나는 그렇게 좀 어. 사람을 만져주고 어. 좀 정리도 해주고 어.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어. 이런 거를 잘 하고 편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것보다 뒤가 더 잘 맞는다니까. 그런 맥이긴 해요. 그러면 뭔가 연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거를 해보겠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은데 지금까지는. 근데 선영 씨는 그러더라고. 잘할 것 같다고.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요즘에 우리 아들 유튜브를 그러니까 나도 종종 본다니까요. 편집을 내가 해주거든. 아니 우리 그 카이 클래식도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닌데 여기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좀 이렇게 무슨 뭐죠 채널이? 저희 아들이 아들의 어떤 그 성장 기록용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엄마 아빠가 배우다 보니까 내가 사생활을 거의 보여주는 데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그 아이의 유튜브에는 내가 묻어 나와. 어. 그다음에 우리 선영 씨도 묻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가족의 유튜브, 가족의 가족 어떤 유튜브? 추억을 담는 용도로 활용이 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채널명 뭐죠? 온유한 온유 TV. 와. 네. 이거 대표님 이거 좀 쫙 온유한 온유 TV. 처음에 재밌어 한번 했는데 그러는 거야. 아빠 저기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한 번만 올려줘. 절대 안 올려주거든. 아들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1000명이 되면은 한번 올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러는 거야. 아빠 1000명 되면 우리 Q&A 한 번만 하자. 와. 약간 온유가 배우 같고 우리 프로덕션 대표님 같네요. 이제 약간. 김 PD인데 내가 이거 편집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버벅댔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막 이제 편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그만한 카메라도 하나 사고 또 뭐 편집 어플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편집 실력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뭐 네. 편집의 어떤 질을 떠나서 그 감성이 나만의 어떤 감성의 어떤 그 결이 있어. 우리 아들의 유튜브를 보면 어쨌든 뭐 연출 얘기하다가 선영 씨가 그걸 보면서 연출해도 잘할 것 같다. 뭐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김우영 연출님이 연출하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모습도 내가 한번 기대를 꼭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 김우영으로서의 연기관, 배우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건 당연히 있죠. 아까도 뭐 얘기했어요. 뭐 성실하고 나는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연기와 노래를 펼침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자신만의 신념과 또 표현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든 뭐 일상생활에서든 항상 진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진실함이란 뭡니까? 몰라요. 어려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 자신을 계속 버리고 계속 내려놔야 되는데 이 작업을 여전히 나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배우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버리는 작업. 내가 없어야 돼 무대 위에. 반대로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쌓아진 게 많아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 신기하다. 쌓아둔 게 많아서 저는 버려야 연기가 점점 자유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버려야 돼요. 나 그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 언젠가 우영이가 우리 집이라면서 한번 다른 것 때문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에. 많이 없어. 예쁜 소파가 있고 뭐 그냥 뭐 조명 장식이 하나 정도 그러면서 우영이는 나는 뭐가 없는 게 좋고 맞다고 생각해. 맞아.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돌아봤거든. 난 집에 뭐가 많아. 뭐가 많아. 여기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 보면서 예쁘다, 좋다, 충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김우영 배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보면 어떤 그게 연기에도
맞아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철학이에요, 저의.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계속, 계속 비워내야 된다. 집에 있는 물건들 계속 버려요. 주기적으로 계속 버려. 버려야 또 새 것도 하나 들어오고. 내가 너무 집착한 것 같긴 한데 뭘 어떻게 버립니까? 뭐를요? 무대 위에서? 너무 많은 방법과 너무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무엇을 최근에 어떻게 버려야지라는 경험 혹은 느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써야 되는 기술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다양하고 세분화시키면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기술과 감성이 같이 교합되면서 시너지를 팍 터뜨려야 되는데 기술만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나만의 감성만 너무 앞서도 안 되거든요. 적당한 밸런스. 내 인생의 모토도 밸런스예요. 균형 감각.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의 균형 감각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요. 치우치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든. 근데 균형 감각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 때는 그 기울어짐을 버리는 거죠. 계속 쳐내야 돼요. 기술이 많아지면 많다고 느끼면 기술을 빨리 버려야 돼요. 계속 쳐내야 돼요. 오히려 몸이 건조하게 기술을 안 쓴다. 근데 감성이 또 너무 많다. 그럼 버려내야죠. 계속 쳐내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작업을 계속 무대 위에서 외줄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줄타기를 계속 해야 돼요. 외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건 안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배우는 무대 위에서 안정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순간 연기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조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닉하네요. 예, 본인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렇죠. 무대에서는 안정적이면 안 된다. 기술이든 감정이든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계속 어느 쪽이든 버려내는데 어디서 버려내느냐? 외줄에서 버려내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야 돼요.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봐봐요. 부채로 계속 흔들거리잖아. 계속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이분들은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머리 끝부터 저 발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밸런스를 유지해요. 그 불안함 속에서 평온함이 나오고 안정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무대가 안정적이거나 배우의 마음이 편해버리면 절대 연기는 안 나온다. 그런 생각으로 늘 채찍질을 하면서 살죠. 그거는 꼭 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니 최근에 제가 어디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 고화성 배우가 나오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봤어. 근데 거기에 아주 스쳐가는 대사였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나침반 얘기가 나오면서 나침반의 이 뭐라 그래야 돼? 화살표? 이 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떨린다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브라보. 이런 말이 나오거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너무 일맥상통한 그거를 맞아요. 이제 김우영 배우는 외줄타기하는 그 장인의 중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굉장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벽한 중심은 있을 수도 없지. 그러나 그것을 위한 보이지 않는 맞아요. 떨림, 몸부림, 흔들림 이런 걸 말하는 거. 불안정해야 돼요. 무대 위에서 배우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 불안정함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 인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맞춰야겠다. 이런 계속 하려면 그건 김우영의 어라운드 뷰라는 배우로서의 최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건 배우로서 안 맞는 게 아니라 배우로서 가질 수 있는 조금은 색다른 혹은 배우는 좀 철없고 좀 자기 생각만 해야지라는 일종의 편견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조금 냉철할 정도로 나는 내 자신을 되게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찾아가고 그 중심이 다른 누구보다도 굳건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끊임없는 흔들림과 떨림이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난 김우영이 그렇게도 단단해 보인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 뭐 멋지게 정리를 해주네. 그러니까 김우영은 이거야.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인데 아까 김우영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좋은 배우라. 너무 좋은 배우라 그게 안 들켜질 뿐이야. 그리고 우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성적인 그 겸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안 맞을지 몰라. 나한테 내가 그게 좀 안 맞는지 몰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니다. 내가 오늘 내가 부채도사는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배추도사야? 안 들키려고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 들켜야지라는 노력은 있지만 나는 좀 들켜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되게 편안하고 되게 느린 것 같은데도 내 안에 어떤 갈등과 불꽃은 엄청나. 그거는 가족도 잘 몰라. 내가 잘 안 들킨단 말이야. 안 내어 보여줘. 그거는 내 안에서 맞아.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누구나 그런 건 있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런데 이 생각은 어때? 나도 좀 오래되지 않은 생각이라 아직 확신은 없어. 근데 나는 오히려 30대, 20대, 30대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들키지라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인제는 안 들켜질 수도 없거니와 인제는 좀 들켜도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미안해. 살려고 하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인제 뭐 그렇게 멋있어 씨 이제 그러니까 나이도 차가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될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지치는 거야. 그러기에. 부대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구독자분들 또 나이도 우리보다 선배들도 많을 텐데, 계시고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열리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좋아. 그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서의 어떤 갈등들,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을 이제는 그냥 좀 들키자. 좀 보여주자. 이런 마음이 들어. 네가 나를 딱 보고 있어. 아니 이거는 좀 너무 사적인 영역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레미제라블을 하면서 저는 우영이 나의 친구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부산 생활도 하고 대구 생활도 하고 제가 잘 먹지도 않는 술도 우영이한테 많이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저는 우영이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안에서 막 갈등하고 정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데 저 자식은 왜 이렇게 굳건하지? 약간 나는. 그리고 난 뭔가로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겪었고 뭘 생각했기에 저렇게도 비우려고 하지? 왜 저렇게 여유 있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이 물어봤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했어. 맞아. 야, 너 뭐해? 너 뭐 봐? 너 무슨 얘기해? 아들이랑 뭐해? 와이프랑 뭐해? 야,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친구를 취조하듯이 물어서 어쩌면 우영이가 좀 얘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난 정말 대기실에서 우영한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고 맞아. 많은 영향.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 또 내 환경이 뭔가 복잡할 때 나는 우영의 생각을 종종이 아니라 자주 했어요. 우영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쟤라면 저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난데 내가 우영이처럼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저 아이의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많이 했어.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는 진짜 좋은 친구이자 뭐랄까 이정표 혹은 조언자 어드바이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남한테서 뭐 동경이나 혹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뭐 우영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영이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점을 굉장히 뭐랄까 부럽기도 근데 단순히
부럽다, 질투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정말 인간적으로서 약간 동경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다. 고맙다 야.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줘. 나도 너를 항상 술 한잔 먹으면 생각나고 가끔 나 누구한테 안부 뭘 물어. 남자 새끼들끼리 뭘 안 부르고 뭐 전화를 하고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 나는 진짜 안 해 그런 거. 맞아요. 누구 막 챙기거나 이런 잘 살면 돼. 늘 변함없이 응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끈만 연결돼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계속 부대낄 필요 없어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 알지. 저 사람이 날 진짜 응원하는지. 난 널 진짜 응원하고 있고 늘 술 한잔 먹으면 생각나고 가끔 한 번에 가끔 잘 사냐 보고 싶다 점점점 뭐 그게 다잖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뭐 난 널 진짜 좋은 친구 생각하고 있지. 너무나 창피하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네가 가지고 있어. 또 우리 우영이는 진짜 우리 온유,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케어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막 그런 걸 많이 질문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스테이지 외의 것들을 나는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 여배우로서 빼놓을 수 없는, 뭐라 그럴까, 정말 명배우와 같이 한 집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느낌인가요? 배우 대 배우로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그 선영 씨랑 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우리 이렇게 바라보겠지.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 반대에 있다는 뜻이구나. 너무나 그냥 배우가 아니야. 우리는 같이 살 때는 그냥 남편과 아내고 아이의 엄마와 아빠고 인생의 동반자, 친구. 근데 물론 서로 배우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위로와 어떤 안정감은 있지. 또 이해심. 그렇죠. 그리고 술이 술술 들어간다. 부부가 술을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 되게 행복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 부럽네요. 그리고 선영 씨한테 난 항상 그런 얘기를 해. 같은 곳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 서로를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 온유한테도 서로를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이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저의 철학이에요. 아니 지금 생각났는데 하데스에서는 부부 역할이었잖아요. 맞아. 그것도 약간 그런 건가요? 어떻게 뭐 집에 와서 오늘 당신 거기 연기 좀 별로였어 뭐 이런 얘기 하나요? 전혀 안 해. 우리 무대 내려오면 끝이야. 작품 얘기 안 해. 대본도 안 봐. 뭘 집에 와서까지 일을 해. 바깥 일을 집으로 들이지 않는다. 전혀 안 해. 전혀. 나 알잖아. 나 대본 안 보잖아요. 맞아요. 악보를 안 갖고 다녀요. 저는. 봐도 몰라요. 잘. 끌고 들어오지 않지. 끌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실에 딱 와가지고 딱 보고 맞아. 연습하고 저는 끝나요. 멋있어. 사물함에 넣고 집에 안 가져가잖아요. 뭐 그러면 됐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대신에 연습실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맞아. 집중해서. 무슨 얘기하다 아무튼 삼천포로 자꾸 빠져. 미안해. 감기 걸려도 이제 안 낫고 말하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걸 잠깐 우리가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 명배우와 명배우가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때로는 부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한 작품을 하면서 또 한 명의 뭐 일종의 매니저, 또 동료가 되기도 하고, 또 한 명이 하면 또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같이 둘 다 작품을 쉬면서 가정에 충실하기도 하고, 약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가 이렇게 화합을 맞춰가는 형태잖아요. 맞아요.
와,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리나 배우 나와서는 근데 남편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모니터 해주면서 얘기도 듣기 원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서로를 존중해서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어떤 그런 기운도 너무 세서 맞아. 타치를 안 해. 그것도 그래. 타치가 뭐냐? 타치가 죄송합니다. 터치를 안 해. 1절. 네, 잘 안 해요. 그냥 그것은 그것이고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되게 살피는 것도 많아요. 눈치도 많이 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두 분 다 한 예민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또 배우로서 남들이 못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일단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힐 때는 없습니까? 있지. 근데 배우로서 부딪히지는 않고 문고. 그냥 엄마 아빠로서 남편 아내로서 부딪히는 건 그럼 있는데 누구나 있는 거니까. 거의 안 부딪히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싸우질 않아요. 남들이 물어봐. 잘 안 싸우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 싸워봤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보고. 내가 그래요. 왜 싸우냐고. 어차피 이혼 안 할 거잖아. 멋있다. 어차피 화해할 거잖아. 그럼 뭐하러 싸워? 내가 그냥 이해하고 조금 물러서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야.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내를 존중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있겠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걸 뭘 싸우고 불꽃을 내고. 그치.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혼할 거면 이혼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혼할 거 아닌데 왜 싸우냐? 어차피 화해할 거잖아. 어차피 할 건데. 자,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부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혼할 거면 하는데 안 할 거면 싸우지 마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서로 더 아껴주고 사랑하기도 부족해. 인생이 너무 짧아. 네, 그리고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선영 배우랑은 그냥 서로 잘 맞춰와요. 저도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예.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각각 다른 작품을 할 때는 꼭 한번 찾아가서 봐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렇죠. 한 번은 봐요. 한 작품에 한 번 정도. 사람들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한 번 보거든요. 딱 한 번. 사실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의 막공 때 본 적도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신기해하더라고. 다들 막 첫 공날 가가지고 막 꽃도 주고 막 수고했어 막 박수 쳐주고. 뭐 그냥 나중에 보면 되지.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서로가 부부고 너무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일은 일이니까. 뭐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거니까. 멋있다. 그렇게 그냥 멋있는 일은 부부다. 그냥 심플하게 그다음에 간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죠. 이게 좀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일 수는 있는데 김우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배우로서의 강단, 그 단단함,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행보들 그런 것들의 출발지는 바로 가정에서 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생활이 너무 버겁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배우라서 오히려 배우를 더 이해 못한다든가 아니면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의 생활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하면 이게 사회에 와서도 나와서도 굉장히 불안정할 때가 많잖아. 그럼요. 근데 나는 김우영 배우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 전이나 후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똑같아요. 조금 달라졌다면 아이를 위해서 맞아요. 시간을 이거 못해 여기 가야 돼 이런 것들은 나는 본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다. 성향도 성품도 또 방향성도. 사람은 잘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특히 저는 잘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맞아요.
너를 향한 마음도 그대로야. 생뚱맞게. 백발이 돼도 그대로인 거야. 나는 내가 그대로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대로야. 남자다잉. 딱 그거야. 그래서 선영 씨랑 그대로예요. 의리가 있어야지. 맞아. 사람이. 아 근데 우리 선영 선배님도 되게 의리 있어. 아 맞아요. 여성 이건 뭐 그것도 편견인가? 하여튼 여성인데 의리가 있어. 되게 멋있고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간 좀 매서움이 있잖아 얼굴에.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되게 사람이 너무 따뜻해. 그건 좀 맞아요. 그게 좀 약간 의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약간 선입견이나 편견이 였나 보다 그럴 때가 많거든. 왜냐면 무대 위에 퍼포먼스를 보면 강하니까 딱 느껴지잖아. 근데 되게 눈물 많고 되게 여리고. 맞아. 오늘 집에 가서 김선영 선배님께 굉장히 좋은 프로다 얘기해 주시고 한번 나와 주십사. 잘 좀. 네. 두말 없이 나올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는 나이가 차면 눈물이 좀 많아지지 않아요? 많아져요. 전 반대. 아 진짜? 점점 눈물이 없어지는 걸 난 느껴요. 작품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왔었던 최근 작품은 김선영의 호프.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도 막 여기 닭살이 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노래도 연기도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았. 그러니까 그만큼 저 사람은 무슨 감성이길래 저런 음악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렬함이 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 큰 김선영 배우의 그 뭐라 그래야 돼? 특허? 장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뭐 좋은 거 많은 배우인 것 같아요. 저랑은 아예 좀 다른 결의. 아까 말한 본인 세상인가요? 네. 예술가. 네. 선영 씨는 그냥 천성 배우. 무대 위에서 정말 자기 안에서 정말 100% 다 빠져서 연기할 수 있는 공명 상태라고 하거든요. 저의 표현으로는 저희 우리 부부가 하는 얘기는 서현 씨랑 저랑 공명 상태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인데 공명 상태로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김선영은. 근데 저는 공명이 안 돼요. 살펴야 되니까. 어라운드 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더 배우에 가깝죠. 둘 다 배우인데 조금 달라. 네. 저는 뒤에서 서영 씨 좀 챙겨주고 조금 이렇게 리드해주고 조금 길잡이 해주고 이런 거를 되게 잘 해주는 남편이죠. 손진책 연출님처럼 와이프를 위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작품을 써서? 언젠가.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 근데 쓰는 건 내가 안 쓸 것 같고 온유가 쓸 것 같은데. 소름. 나 지금 너무 멋있다. 아들이 극을 쓰고 남편이 연출 혹은 제작, 와이프 그러니까 엄마가 주인공이 된다. 그것도 백발의 나이 든 여배우. 하지만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상한. 그 안에는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기쁨의 순간 또 절망과 슬픔의 순간 모든 게 담겨 있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멋지다.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온유가 그런 쪽에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 따라 뮤지컬 보러 자주 오고 극장에도 자주 오고 글도 잘 쓰고 촬영도 잘하고 맞아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나 이게 맨날 보고 느끼는 게 그런 거라서. 이게 DNA가 양쪽에서 왔는데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와 그랬구나. 엄마랑 아빠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아이라서 진짜 기대된다. 기대가 돼. 근데 우리 온유가 지금도 막 거의 맨날 뮤지컬 막 영상 보고 노래하고 막 대본 보고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집에 또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 또. 그러니까. 근데 희한한 건 아역 배우는 안 하겠대. 아역 배우를 안 한다는 건가? 아니면 배우를 안 하겠다는 건가? 어른이 돼서 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관심이나 뭐 열정이면 대부분 이제 아역 하고 싶어 하거든. 뭐 빌리든 마틸다든 얘가 다 아는 작품이야. 근데 엄마 아빠 나 시켜줘 막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오디션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역은 안 하겠대. 이건 내가 뭐 어라운드 뷰 때문인가요? 모르겠어.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시간에 그 나이 때 학생 때는 그냥 학생으로서 살고 싶대.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엄마도 무슨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과정을 겪어내서 배우의 자질을 키워낸 다음에 20살이 되면 아빠랑 처음 와인을 마실 거고 어른이 돼서 배우를 할 거래. 요령 없이 정도를 가겠다는 DNA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 아무튼 독특한 놈이야. 네.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 녀석이 아무튼 이 창작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아무튼 뭐 진짜 기대를 우리 한번. 카이가 좋아하는 선영 씨의 60, 한 70세 무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정말 모르겠어. 오늘 왠지 꿈에 나올 것 같아. 그 장면이. 우리 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때요?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배우 김우영에게는 여전히 목표 같은 게 있나요? 목표. 네. 배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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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여도 좋고 혹은 마음가짐이어도 좋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 배우를 관둘지도 모르겠고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클린하게 가장 자유로운 나로서 무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 목표. 그거의 일환이 25년이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무대 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구름 위에 떠 있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 진공의 상태? 그 상태의 연기와 노래가 한 75살에 나올 수도 있어. 그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Anyway, 장기적인 막연한 목표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외적인 거 뭐 무슨 작품을 하고 싶다, 뭐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없어 이제. 그것 봐요. 온유가 아역 배우 하고 싶지 않고 어른 돼서 하고 싶어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니까요. 지금 당장 뭔가를 결실을 맺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내가 준비가 되고 때가 됐을 때, 순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맛봐야겠다. 그걸 누려야겠다. 어떤 그런 정말 정도의 어떤 DNA가 온유에게 그리고 김선영, 김우영 배우에게 있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네요. 이렇게 무대에 설 때면 모르겠어.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리고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너무나 쉬운 모든 것을 그 초월한 그 진공의 상태. 그것을 과연 느껴볼 수 있을까요? 살면서 배우로서. 네, 돌아가신 저의 스승님이신 테너 박인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뭐 유언은 아니지만 내용이 뭐였냐면 아마 한 70대 후반에 그런 말씀하시고 80 조금 넘어서 이제 너무 뜻밖의 다른 천국을 가셨는데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한 노래 아니 한 소절이라도 진심으로 노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일 같지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 같기도 하고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미지의 세계이며 유토피아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꿈을 매일 꿈꾸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치. 우리 그렇게 가는 그날을 함께 꿈꿔봅시다. 그래 봅시다. 오늘 너무 좋네요. 멋지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우영에게 무대란 무엇입니까? 아주 값진 소중한 나의 삶을 근사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직장입니다. 저의 직장이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했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난 출퇴근 시간이 없는 직장일 뿐이다. 나는 일처럼 글을 쓰고 일처럼 느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직업, 직장 이런 표현들을 가끔 이 사석에서 하고 뭐 때때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도 말을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비예술적이라고 생각. 약간 그럴까봐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 나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저의 철학과 신념이 있어요. 이건 저의 직업이고 저의 직장이에요. 어떤 예술적인 가치관이 없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무대라는 곳을 그렇게 값진 직장, 소중한 나의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런 직업 의식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협업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근사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나의 재능과 나의 예술적 가치관을 뿜어내고 발산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협업이 안 돼요. 저의 철학인데 같이 서로 빛을 내줄 수 없고 그냥 자기만 흥에 겨워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무대만 하고 끝나거든요. 객석에서는 그거가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저랑은 조금 결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뭔지 알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직업, 나의 직장이라는 표현을 과감 없이 그리고 가감 없이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저의 철학이고 신념이고 그런 저의 마음이니까. 좋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또 한 번 우리 내 친구이자 인간 김우영에게 많은 영감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요즘 생각이 좀 많아지는 때이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우영이와 김우영 배우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또 뜻밖의 이정표를 다시 사막 가운데서 발견한 느낌마저 들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1부와 2부 약 1시간 정도 넘게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뭐 인사 하나 좀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냥 행복하세요. 늘 즐기고 마음껏 그냥 느껴지는 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2025년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따뜻한 기운을 많이 느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모두가 좀 진짜 좋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제가 간절히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어 스테이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배우니까요. 저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5년 2월에 특별한 게스트 김우영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김우영 배우의 앞길이 전 진심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당장 25년, 26년 말고 저는 35년, 45년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가장 아름다운 직장인 김우영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자. 그래. 늙어서도 소주 한 잔 먹고 해야지.